아버지, 진짜 우리 아버지예요? 거짓말이죠. 아니라고 말해줘요. 68세 영희의 평범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4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한 가지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 26살이었을 때 갑자기 사라진 친정아버지. 잠깐 나갔다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던 그 사람 말입니다. 영희야, 저 장독대들 정말 위험해 보이지 않아? 남편 준석이 자꾸 장독대를 치우자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영희는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장독대 및 흙이 다른 곳보다 이상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영희가 작은 삽으로 파기 시작했는데 이게 설마 땅속에서 나온 것을 본 영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발견된 낡은 군번줄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42년간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영희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남편이 그토록 서둘러 장독대를 치우려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고요. 경상도 작은 마을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 준석과는 42년째 부부로 지내고 있어요. 2딸도 있고 이제는 다 시집가서 가끔 얼굴 보러 오는 정도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된장국 끓이고 텃밭 돌보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저희 집 마당에는 시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장독대 7개가 있는데 이게 제 자랑거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는 42년 동안 풀리지 않은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제가 26살 때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신 일인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경상도 작은 마을 새벽 5시 영희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8년을 살아온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옆에서 코를 골고 있는 남편 준석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어요. 42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 영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찬 공기가 피부를 스쳤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는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68년간 반복해온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앞마당에는 오래된 장독대 7개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것들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곳곳이 금이 가고 이끼가 끼어 있었지만 영희에게는 소중한 살림이었어요. 잘 익어가고 있네. 장독대 뚜껑을 열어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이 냄새만큼은 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준석이 자꾸 이상한 말을 했어요. 영희야, 저 장독대들 정말 위험해 보이지 않아? 어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낡았으니까 치워버리자고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쓸만한데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석이 원래 아까운 걸 모르는 성격도 아닌데 말이에요. 텃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을 배추가 통통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배추에 물을 주면서 영희의 마음속에는 늘 같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친정아버지 김태호. 42년 전 영희가 26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그게 아버지가 하신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뒤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영희의 가슴 한편이 아려왔어요. 42년이 지나도 아버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병을 얻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영희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로 가신 걸까? 수없이 했던 생각이었어요. 살아계신다면 이제 90이 넘으셨을 텐데. 그래서 준석과 서둘러 결혼했던 것 같아요.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준석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도박도 안 했어요. 다만 말이 별로 없었죠.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42년을 함께 살았지만 준석이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뭐 그런 게 다 중요한가.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지. 영희는 스스로를 달래며 배추에 물을 더 주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순자가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언니, 벌써 일어났네요. 부지런하기도 해. 순자야,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런데 언니네 장독대 정말 오래됐네요. 위험하지 않아요? 순자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돌려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확실히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괜찮아. 아직 멀쩡해.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바람이 세니까. 순자가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오전 내내 영희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점심을 준비했어요. 준석은 아침을 먹고 읍내로 나갔습니다. 요즘 들어 읍내에 나가는 일이 많아졌는데 뭘 하는지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기도 하네. 영희는 장독대 앞에 앉아 된장을 저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지 4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살아계신다면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장독대에 기대어 잠시 쉬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영희는 알지 못했어요.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이상한 꿈을 꾸었거든요. 친정아버지가 나타나서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꿈이었어요. 아버지의 입모양만 보였는데 뭔가 급한 듯 보였습니다. 또 아버지 꿈을 꾸었네. 영희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요즘 들어 아버지 꿈을 자주 꾸는 게 신경 쓰였어요. 왜 갑자기 이런 꿈을 꾸는 걸까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석이 일어나더니 또 장독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희야, 장독대 정말 위험해 보인다. 이번 주말에 읍내 사람들 불러서 치워버리자. 아직 쓸만한데 왜 그래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무너지면 다칠 수도 있어. 준석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장독대 치우는 일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생각할 게 뭐 있어. 이번 주 토요일에 정하자. 준석은 단호하게 말하고는 아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42년을 살아보니 준석과 말다툼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준석이 아침을 먹고 또 읍내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뭐하러 나가시는데요? 친구들이랑 만날 일이 있어서. 준석은 대수롭지 않게 답하고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영희는 혼자 남겨진 마당에서 장독대를 바라봤어요. 정말 위험할 정도로 낡았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니 몇 개는 확실히 금이 많이 가 있었습니다. 특히 맨 끝에 있는 장독이 심했어요. 기울어져 있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위험하긴 하네. 영희는 장독대 주변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장독대 밑바닥 흙이 다른 곳보다 푹 꺼져 있었거든요. 왜 여기만 이렇게 꺼져 있지? 영희는 호기심이 생겨서 집에서 작은 삽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땅 밑에 뭔가 묻혀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곳에 항아리나 돈을 묻어두는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조심스럽게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흙만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파자 삽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습니다. 뭐지? 영희는 더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천 조각 같은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냄새도 이상했습니다.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났거든요. 이상하네. 계속 파다 보니 뭔가 동그란 것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돌이 아니었습니다. 형태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이게 설마 영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두개골이었어요. 사람의 머리뼈였습니다. 영희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뒤로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두개골 옆에서 썩은 끈 같은 게 나왔거든요. 자세히 보니 군번줄이었습니다. 옛날 군대에서 쓰던 그 군번줄이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집어들었습니다.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간신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태호 1940.03 15 영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태호는 친정아버지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리고 1940년 3월 15일은 아버지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영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친정아버지의 유골이 시댁 마당에 묻혀 있을 수 있을까요? 42년 전에 사라진 아버지가 여기 있었다는 말인가요?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영희는 고개를 흔들었지만 군번줄의 글씨는 분명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이 집 마당 밑에 아버지가 묻혀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아버지는 실종된 게 아니라 돌아가신 거였구나.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2년 동안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던 거였어요. 그것도 시댁 마당에 묻힌 채로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여기 있는 거지? 영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곳에서 돌아가셨을까요? 그리고 누가 아버지를 여기에 묻었을까요? 갑자기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석이 왜 그렇게 서둘러 장독대를 치우려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혹시 준석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영희는 고개를 흔들었지만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친정아버지의 유골을 발견한 이상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저희 집 마당에서 사람 뼈가 나왔습니다. 네, 뼈라고 하셨나요? 정확한 주소 말씀해 주세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영희는 장독대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유골을 바라보고 있자니 42년 전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사라진 그날, 아버지는 어디론가 급하게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마.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어머니는 밤새 기다렸고 영희도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디로 가신 거였을까요? 30분 후 경찰차 2대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생긴 건 마을 역사상 처음이었거든요.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저입니다. 경찰관이 유고를 확인하더니 즉시 감식반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곧 감식반이 도착해서 현장을 통제했어요. 영희는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발견하셨나요? 1시간 전쯤이요. 장독대 밑을 파다가. 혹시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영희는 군번줄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이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태호 씨라고 되어 있네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제 친정아버지입니다. 42년 전에 실종되셨거든요.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실종 사건과 연결된 것이었거든요. 42년 전 실종 사건이라면 당시 신고가 접수되었을 텐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순자도 놀란 얼굴로 달려왔어요.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사람 뼈가 나온 거야? 응, 우리 아버지 뼈가 나왔어. 뭐라고? 아버지가? 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42년 전에 실종된 분이 여기 묻혀 있었다니. 그럼 살인 사건인 거 아니야?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영희의 귀에 들렸습니다. 영희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준석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영희야, 무슨 일이야? 경찰이 왜 와 있어? 준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영희는 준석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너무 당황하는 것 같았거든요. 장독대 밑에서 우리 아버지 유골이 나왔어요. 뭐라고? 준석이 비틀거렸습니다. 마치 천둥을 맞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당신 혹시 이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알아? 준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에 조용한 준석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 봤어요. 영희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경찰관이 준석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남편분이세요?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이 집이 언제부터 댁 소유였나요? 제 아버지가 42년 전에 사셨습니다. 그럼 42년 전에는 댁 아버지가 살고 계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영희는 준석의 대답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42년 전에 시아버지가 이 집에 살고 있었다는 건 친정아버지가 사라진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혹시 댁 아버지와 고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준석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준석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감식반에서 유골을 수습해 갔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부검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군번줄과 함께 발견된 다른 유품들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경찰이 떠나고 나서도 마을 사람들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42년 만에 드러난 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영희 언니, 괜찮아? 순자가 영희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영희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42년 동안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아버지는 여기 계셨던 거야. 언니, 이상하지 않아? 왜 하필 여기에? 순자의 말에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친정아버지가 왜 시댁 마당에 묻혀 있을까요? 준석은 계속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영희를 달래줬을 텐데 오히려 준석이 더 당황해 하고 있었어요. 여보, 진짜 모르는 거 맞죠? 당연하지.
내가 뭘 안다고. 준석이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잠들 수 없었어요. 친정아버지의 유골이 발견된 충격도 컸지만 준석의 반응이 더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영희는 옆에서 뒤척이는 준석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2년 전의 진실이 무엇인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틀 후 영희는 혼자서 친정 마을로 향했습니다. 준석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요즘 준석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42년 전 아버지가 사라진 그날의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친정 마을은 예전보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옛날 집들은 대부분 사라졌어요. 영희가 어릴 때 살던 집도 이미 철거되어 주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 영희는 옛날 집터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추억이 깃든 곳인데 이제는 흔적도 없었어요. 마을 어귀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영희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영희 아니냐? 정말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나야, 태온의 옆집에 살던 분순이야. 분순 할머니였습니다. 어릴 때 자주 보던 이웃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늙어서 알아보기 힘들었지만요. 할머니,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죠? 그럭저럭 살고 있지. 그런데 너 왜 왔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영희는 할머니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유골이 발견된 이야기를 하자 분순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태우가 그때 죽은 거였어. 네,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 혹시 아버지가 사라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분순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영희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영희야, 사실 그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요? 내 아버지가 사라지기 며칠 전에 박명수라는 사람과 크게 싸웠거든. 영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명수는 시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박명수요? 그 사람이 누구죠? 옆마을에 살던 사람인데 땅 문제로 내 아버지랑 다퉜어.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땅 문제라고요? 응, 경계가 애매한 땅이 있었거든. 둘 다 자기 땅이라고 주장했어. 그때 정말 심하게 싸웠다.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가 땅 문제로 다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가신 건가요? 아마 그럴 거야.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던 말이 이번엔 확실히 해결하고 오겠다였거든. 분순 할머니의 말에 영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시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가 그대로 돌아오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 그때 박명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좀 거칠었지. 술 먹으면 행패 부리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어. 영희는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혹시 다른 분 중에 그때 일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자가 있을 거야. 박미자 말이야. 내 친구였잖아. 영희는 미자를 기억했습니다. 어릴 때 단짝 친구였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이 끊겼어요. 미자가 아직 여기 살아요? 응, 찾아가 봐. 영희는 분순 할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미자를 찾아갔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옛 친구였어요. 미자는 영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영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영희는 미자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정말 아저씨 유골이 나왔다고? 응, 미자야. 너 혹시 그때 일 기억나? 미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내 아버지가 사라진 직후에 박명수가 갑자기 돈이 생겼거든. 돈이 생겼다고? 응, 그전까지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큰 집도 사고 그랬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지.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후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건 우연이 아닐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 뭔데? 박명수 아들이 그때부터 성격이 이상해졌어. 예전에는 밝은 애였는데 갑자기 말수가 없어지고 그랬지. 미자가 말하는 박명수의 아들은 준석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영희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그 아들이 뭘 봤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뭔가 있었을 거야. 아니면 그렇게 갑자기 변할 리가 없잖아. 영희는 미자와 더 이야기를 나눈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맴돌았어요.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의 갈등, 아버지가 사라진 후 시아버지가 갑자기 얻은 돈, 그리고 그때부터 변한 준석의 성격. 설마 준석이 그때 뭔가를 봤던 건 아닐까? 집에 도착했을 때 준석은 마당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디 갔다 왔어? 친정 마을에 다녀왔어요. 준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거기서 뭐 했어? 아버지 일에 대해 알아보려고요. 그런 옛날 일은 그만 생각해. 이미 지난 일이잖아. 준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영희가 더 이상 알아보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당신 정말 그때 일을 모르는 거 맞아요? 당연하지.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준석이 또 큰 소리를 냈습니다. 영희는 확신했어요. 준석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영희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미자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가 아버지 실종 후에 갑자기 돈을 벌었다는 것. 그리고 준석이 그때부터 성격이 변했다는 것.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새벽 3시쯤 영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준석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영희는 슬리퍼를 신고 살금살금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창고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살던 시절부터 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영희는 손전등을 켜고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먼지 가득한 상자들을 뒤지다가 영희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많이 녹슬어서 쉽게 부서졌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시아버지 박명수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영희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일기장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쓴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1983년 4월 15일. 김태호와의 땅 분쟁이 심해지고 있다. 그놈이 계속 우기고 있어서 문제다. 영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아버지 이름이 나와 있었거든요. 1983년 4월 20일. 김태호가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참을 수가 없다. 일기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과정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영희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1983년 4월 25일. 김태호가 오늘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땅 문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런데 말다툼이 심해졌고 실수였다.
정말 실수였다. 삽이 먼저 나갔다.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바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준석도 그걸 봤다. 그 애가 마침 집에 왔다가 다 본 거다. 준석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 가족이 다 망하게 된다고. 영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준석이 그때 현장을 목격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42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뒷마당에 묻었다. 아무도 모르게. 준석에게 평생 비밀로 하라고 다짐받았다. 그 애가 말하면 우리 모두 끝장이다. 83년 5월 1일 김태호 놈 땅을 팔아서 집을 샀다. 준석은 아직도 무서워한다. 그의 입만 잘 다물고 있으면 된다. 영희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땅까지 팔아서 이 집을 산 거였어요. 그리고 준석은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42년 동안 나와 함께 살면서 영희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준석이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하고 있어? 준석이었습니다. 영희가 놀라서 돌아보니 준석이 창고 입구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영희가 일기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준석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영희야, 그건 당신 아버지가 쓴 일기죠.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걸 봤다고 되어 있어요. 42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영희야, 들어봐. 그때 나는 42년 동안 나와 살면서 이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 아버지가 그럴 줄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영희가 일기장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준석은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영희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42년 동안 우리 아버지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어머니가 아버지 기다리다가 병들어 돌아가신 것도 알고 있었으면서 영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2년간 쌓인 그리움과 한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나는 22살이었어. 무서웠다고. 아버지가 입 다물라고 협박했어. 그럼 지금이라도 말했어야죠. 우리 결혼하기 전에라도. 어떻게 말해?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고? 그럼 우리 결혼도 못했을 거잖아. 준석의 말에 영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진실을 숨겼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아버지 원수와 결혼해서 42년을 산 거잖아요. 영희야, 제발. 이제 끝이에요.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영희는 일기장을 가지고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준석이 뒤따라 사과했지만 영희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마당에 앉아 친정아버지가 묻혀있던 자리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이 못난 딸이 42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밝혀낼게요. 영희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일기장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았어요.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영희는 시아버지의 일기장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준석이 밤새 사정해봤지만 영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42년간 숨겨진 진실을 더 이상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셨다고요?
담당 형사가 일기장을 받아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했어요. 이게 정말 박명수 씨가 쓴 일기장이 맞나요? 네, 시아버지 필체가 맞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정확해요. 우리 아버지가 사라진 바로 그날이거든요. 형사는 일기장을 증거물로 접수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시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했어요. 남편분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거 은닉 혐의가 있거든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석도 42년간 진실을 숨긴 죄가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니 준석이 마당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영희야, 경찰서에 다녀왔구나. 네, 일기장 가져다 줬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2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 것이 두려운 것 같았어요. 당신도 조사받게 될 거예요. 증거를 숨긴 죄로요. 영희야, 나는 정말 이제 그만해요.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영희는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준석과 함께 살 수는 없었어요. 그때 큰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서 연락받았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영희는 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유골이 발견된 것부터 시아버지의 일기장까지 말이에요. 뭐라고요? 할아버지가. 왜 할아버지를? 그래,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어. 전화 너머로 수진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 계실 거예요? 일단 순자네 집에 있을 거야. 너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어. 알겠어요, 엄마. 엄마 마음 이해해요. 수지는 동생 미영에게도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싶었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었어요. 영희가 짐을 싸고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영희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시아버지 일기장에 다 나와 있어. 아이고, 그럼 준석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42년 동안 숨기고 있었어.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영희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영희의 말에 사람들은 놀랐지만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함께 사는 것은 불가능했으니까요. 저녁에 두 딸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둘 다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방에 들어가 계셔. 나오지도 않고 있어. 수진이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에 나왔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인정하셨어요. 그래, 42년간 괴로웠다고 하시네요.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영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2년간의 배신감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어요. 엄마, 그래도 아버지도 피해자 아니에요? 22살에 그런 걸 봤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미영이 아버지를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생각은 달랐어요. 피해자는 내 외할아버지야. 그리고 42년간 외할아버지를 기다린 나와 외할머니지. 딸들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며칠 후 준석은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증거 은닉과 사체 유기 은폐 혐의로 조사를 받았어요. 준석은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42년 만에 밝혀진 살인 사건. 장독대 밑에서 발견된 진실. 그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영희는 순전의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뉴스에 나오는 게 서글펐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했어요. 숨겨진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으니까요. 언니 힘들지? 아니야, 오히려 속이 시원해. 영희는 정말 그렇게 느꼈습니다. 42년간 가슴 한편에 있던 답답함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친정아버지의 유골은 정식으로 인도받아 고향 선산에 모셨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42년 만에 치르는 아버지의 장례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편히 쉬세요. 딸이 늦었지만 진실을 밝혀냈어요. 영희는 아버지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42년간 품어왔던 그리움과 한이 모두 터져 나왔어요. 준석은 장례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영희도 준석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영희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혔으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겠다고 말이에요. 68세의 나이가 늦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2달 후 영희는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준석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영희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42년간 함께 산 남편을 법정에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친정아버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42년간 부부로 살았습니다.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2달 전에 시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나서입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어요. 방청석에는 마을 사람들과 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석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1983년 4월 25일 김태호 씨가 사망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준석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후 42년간 이 사실을 숨겨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하면 우리 가족이 모두 망한다고.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준석을 바라보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지만 42년간의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과 결혼하면서도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석은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는 그때 이후로 평생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영희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영희는 준석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용기가 없었다는 게 42년간 거짓말을 한 이유가 될 수는 없었거든요. 변호사가 준석을 위해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22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버지의 범죄를 목격한 충격으로 평생 고통받아 왔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범죄 가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42년간 중요한 증거를 은닉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의 실현이 42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재판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했어요. 미자도 증인으로 나와서 당시 상황에 대해 말했습니다. 박명수 씨는 김태호 씨가 사라진 후 갑자기 큰 돈을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준석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갑자기 말수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밝은 아이였는데 그때부터 성격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영희의 차례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 가족으로서 의견을 말할 기회였어요. 42년 동안 저는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병들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 그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정 안은 숙연해졌어요.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정의롭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판장이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고 판결 날짜를 정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준석이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영희야, 할 말 없어요? 영희는 준석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래도 한마디만. 됐어요. 법정에서 할 말은 다 했잖아요. 영희는 큰딸 수진과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끝이 보이잖아.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준석은 증거 은닉 및 사체 유기 은폐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직접적인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으나 42년간 중요한 증거를 은닉한 죄가 큽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과 나이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판결문이 읽어질 때 영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준석이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42년간의 고통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 같았어요. 판결 후 기자들이 영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응했어요. 42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심정이 어떠신가요? 시원하면서도 서글퍼요. 진실을 알게 된 건 다행이지만 너무 늦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혼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영희의 인터뷰는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희의 용기에 감동했다고 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영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42년간 가슴에 맺혔던 한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영희는 새로운 집의 마당에서 장독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에 작은 집을 얻었어요. 이혼 절차도 모두 마무리되었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장독대가 참 예쁘게 나왔네. 영희는 새로 만든 장독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집의 장독대와는 달리 이 장독대는 영희가 직접 주문해서 만든 것이었어요. 깨끗하고 새 것이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작은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친정아버지 묘에서 가져온 흙 한 줌이 들어 있었어요. 영희만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평화로운 곳에서 장독대를 지키고 계시는 것 같네요. 영희는 화분에 물을 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슬프거나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웃집 순심 할머니가 나와서 장독대를 살펴봤습니다. 아주 잘 됐네. 마음을 새로 먹고 담근 장이라 그런가 맛이 다를 것 같아. 그런가요? 그럼 장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이제 마음이 편해졌으니까 장도 잘 될 거야. 순심 할머니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장을 담글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김치 좀 나눠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나는 배추김치 담그는 거 귀찮아서 사 먹었는데.
영희는 집에서 김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오후에 큰딸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자주 와서 안부를 물어봤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아주 잘 지내고 있어. 혼자 사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마음이 편해. 수지는 어머니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녁에 작은 딸 미영도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두 딸 모두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이혼한다는 게 충격이었지만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 제사는 언제 지낼 거예요? 다음 주에 지낼 예정이야. 너희도 오너라. 네, 꼭 갈게요. 영희는 친정아버지의 제사를 제대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42년 동안 못 지낸 제사를 이제라도 정성껏 지내고 싶었어요. 며칠 후 마을 여성들과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순심 할머니가 주선해 준 일이었어요. 혼자 김장하기 힘드니까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영희야, 배추가 싱싱하네. 시장에서 좋은 걸로 골라왔어요. 너 요리 솜씨가 좋구나. 김치 맛이 끝내준다. 여성들과 함께 김장을 하면서 영희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언니, TV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 42년 만에 진실을 밝혀내다니.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잘한 일 같아요. 당연하지. 억울한 일은 밝혀내야 해. 마을 여성들은 영희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영희는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김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영희는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마당이 평화로웠어요. 아버지, 딸이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어요. 42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서 다행이에요. 영희는 화분 속 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상쾌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텃밭을 돌보고 장독대를 살펴보는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했던 일들이 이제는 즐거웠어요. 이게 바로 내 인생이구나. 영희는 장독대에서 된장을 떠내며 생각했습니다.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신만의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서 바라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영희는 그 하늘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42년을 품었던 슬픔이 그날 장독대를 치우면서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뒤늦은 정이라도 꼭 필요하다는 걸 영희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힌 용기가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는 것도 말이에요. 이제 영희의 장독대는 더 이상 비밀을 숨기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장독대에서 맛있는 장이 익어가고 있었어요. 그 장만큼이나 영희의 인생도 이제 진짜 깊은 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실을 숨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42년 동안 아버지를 기다린 영희와 어머니의 고통, 그리고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준석의 괴로움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영희가 보여준 용기도 인상 깊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선 그 용기 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실은 언제든 밝혀져야 하고 새로운 시작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죠. 우리 주변에도 숨겨진 진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영희처럼 용기를 낸다면 진짜 평화로운 삶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